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습관으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저자 간다 마사노리는 어떤 누구라도 이 비밀만 한다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지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이사를 하면서 내가 처음 독립했을 때 작성했던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과 계획이 바인더 노트에 철해져 있었다. 한동안 이 노트를 보지 않았다. 일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도중에 던져버린 것이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아마 쑥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노트를 펼쳐보았다. 뭐야 이건? 나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랐다. 오 마이 갓. 나도 모르게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왔다. 그때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었던 목표들이 현재 모두 이뤄져 있었기 때문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당시만 해도 이루기 힘든 황당한 목표들이고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독립 2년 만에 샐러리맨 시절의 연봉 10배를 실현한다. 땅을 매입해 사옥과 집을 짓는다.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가 된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내 분수를 몰랐다. 내가 독립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할 생각이냐? 라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글쎄요, 직원 한 명으로 연매출이 20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너는 MBA까지 땄다는 놈이 사업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경영 컨설턴트인 친구와도 의논을 해봤다. 내가 기업 회원으로만 3,000개사의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싶다고 했더니 친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어이없어 했다. 무리도 아니었다. 그만큼 비상식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발견한 노트를 펼쳐보니 그 황당했던 목표들은 모두 실현되어 있었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물론 나도 여러 가지 성공 법칙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왠지 믿기지 않는 제목이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고생할 사람 아무도 없지. 라고 생각하며 읽곤 했다. 맞다. 나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다. 정말 그랬는데 놀랍게도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들이 진짜로 실현되어 버린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 비결을 당신에게만 살짝 알려주려고 한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말도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려고 당신 책을 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잠시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났다면 굳이 책으로 쓰지도 않았다. 내 체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경험담을 강연회와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저도 몇 년 전에 목표를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목표들이 전부 실현되었더라고요. 또는 저는 20년 전부터 이 가죽 수첩에 목표를 적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
그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스즈키 이치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내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두니치 드래곤즈 아니면 세이브 라이온즈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자.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된다. 하지만 이왕 마음먹고 하는 일인 만큼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에는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가 있다. 좋은 목표는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종한다. 반대로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실현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기띔해 주려 한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못 알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고 싶어 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책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아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 사장이 목표를 증권거래소 상장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그러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를 확대하게 되고 내키지 않는 고객도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조직이 커지면서 부하 직원들과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잦아지는 등 회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역시 상장은 무리였어. 그냥 이대로가 낫겠어. 라며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막상 사장단 모임에 참석하니 매출액 규모가 큰 회사를 축혀 세우고 세미나에서는 상장한 회사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고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장은 우리 회사도 상장할 거니 규모를 키워야겠군 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된다.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확대하겠다고 생각을 바꾸면서 이리저리 진자처럼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서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이리저리 흔들리는 두 가지 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부터 적어본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이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것부터 적는다. 악의 화신이 되어 될 수 있는 한 내 멋대로 적는 것이다. 상식 따위는 집어치워라. 자신의 더러운 면,
이기적인 면과 그대로 마주하자.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예전에 쓴 노트를 참고해도 좋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정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베티 에드워즈라는 미술 교사가 있다. 그림을 가르치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엄지손가락을 그릴 생각이라면 엄지손가락 주변의 공간부터 그리세요. 여기에 내가 이야기한 방법을 적용해보면 이렇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생각이라면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세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내걸면 비극이 따른다.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도 어울려야 한다. 일이 우선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사라진다.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최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된다.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한다.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자기 최면을 걸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기 최면이란 내 잠재의식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 회로를 일단 차단시킨 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축하는 것이다. 자기 최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는 게으름뱅이인 나 같은 사람도 실증 내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기 최면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당신은 제1습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 그 목표를 적었다.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금고에 넣어두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반복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재 의식의 장애물을 약화시킨 다음 반복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의식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저항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의 방어벽을 쌓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 의식이 채 깨어나지 않았을 때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좀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도 많다. 그러나 굳이 시간을 들여 다른 방법을 힘들게 배우고 실행해 볼 것 없이 간단한 이 방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해 보는 것이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단지 이 방법 하나만 사용했다. 내가 특별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한다. 몇 년 전까지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는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일 뿐이다. 뇌의 화학 반응이 당신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방법은 다른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온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계기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부터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연히 서점에 들렀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들 듯 머피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의 책이었다. 책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내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소에 나는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정리해고를 당하리라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처음 실감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당시 직장 상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머피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당시 연봉이 1억 원 정도였던 상사는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간다 씨,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봉이 많아지면서 점점 높아진다.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고 좀 더 쉽게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2가지 힌트를 알려주겠다. 첫째,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이 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다. 최면을 걸 때 당신은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 된다 와 같은 현재형 표현 형식은 뇌에 입력하는 명령 언어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는 방법인데 어포메이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나는 총리가 나에게 대화를 요청한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가 적힌 종이를 읽을 때 흡족하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 총리가 전화하면 어떻게 받을까? 당신이 쓴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도 덩달아 들떠서는 안 돼. 이제야 전화하다니 한참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가야지.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총리께서 직접 오시겠다면 시간을 내보도록 하지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해야지.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되어 잠재의식의 명령 언어를 입력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한다. 어포메이션이나 시각화 같은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을 건가?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열쇠.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싱겁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잘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운데 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쉬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아니,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주입받아왔다. 성공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자 또한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공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놔두는 편이 유리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면에 걸려 있었다. 성공은 한정된 몇몇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최면 말이다. 그래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 종이에 목표를 적어놓고 가끔 읽어보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목표가 있나요? 네, 물론 있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다시 물어보자. 그럼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있나요?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아마 20명 중 1명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라. 종이에 적어놓은 목표를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조차 많아야 1%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는 한마디로 성공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상위 1% 안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 습관이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나 간단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런지 아는가? 사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연수입을 10배로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확실히 실천하고 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중요하니까 잘 듣기 바란다.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닌다. 이것뿐이다. 당신은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느냐고 화를 내겠지만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계발 세미나에서는 가죽 수첩과 성공 법칙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몇백만 원이나 한다. 수첩이 가죽이건 아니건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첩 양식도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언제라도 꺼내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 두는 것, 그것뿐이다. 몇백만 원을 들여도 효과는 똑같다. 그러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문구점에 가서 클리어 파일이나 바인더 노트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찾아낸 당신의 목표를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외출할 때마다 클리어 파일을 가방에 넣고 다니길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니면 매일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 아침 저녁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뇌에서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내 목표를 읽어보라.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게 된다.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딱히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만 해도 된다. 그러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발견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틀림없이 목표 실현에 도움될 것 같은 일이 생기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만 해봐도 당신은 연수입을 10배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너무 쉽잖아. 다른 방법도 해보고 싶은데. 조금 힘들어도 괜찮으니 목표를 좀 더 빨리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성실한 당신을 위해 목표 실현을 좀 더 앞당기는 고성능 충전기를 알려주겠다. 먼저 목표가 적절한 형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매일 10개씩 종이에 적는다.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매일 밤 목표를 10개씩 적는다. 이제부터는 목표들을 매일 밤 수첩에 10개씩 적는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보다 확실하게 달성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유명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로부터 힌트를 얻은 방법이다. 이 또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제로 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나도 최근 3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했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매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목표가 날마다 달라져도 상관없다. 목표가 10개 이상 되는 사람은 더 써도 되지만 시간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되니 10개가 적당할 것이다. 10개를 다 적은 후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중요한 목표란 그 목표가 실현되면 나머지 다른 목표들도 모두 실현되는 목표를 말한다. 만약 연수입 1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 외에 새 차를 구입한다. 연간 매출 1위를 달성한다. 라는 목표도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 그렇다. 연간 매출 1위를 달성한다. 이다. 연간 매출 1위를 달성하면 연수입 1억 원이 가능해지고
새 차를 구입한다는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써야 할 단 하나의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본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다. 하지만 처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이후 새로운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걸음은 한결 쉬워진다. 처음 한 걸음은 미미하지만 두 번째 걸음은 한결 편하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빈도수를 높일 수 있다면 일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몇 개월 후에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처음 얼마 동안은 매일 밤 목표 10개를 적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10일 후에는 4분에서 5분이면 충분하다. 또한 처음에는 목표가 자꾸 바뀌지만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만 반복해서 적을 수 있게 된다.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있어도 괜찮다. 답은 잠자는 동안 나온다. 라는 암시를 걸고 잠들면 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노트를 펼친 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사소한 행동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날이 차차 늘어감을 실감할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